네이버 리뷰가 가장 많이 달린 온라인 강좌 15개 맛집? 우리나라에서 빵이 가장 맛있는 곳은 이성당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커피가 가장 맛있는 곳은 폴바셋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이고요. 디저트가 가장 맛있는 집은 덕수궁 리에제 와플입니다. 기준은 리뷰가 1만 개 이상 달린 가게들 중에 항목별 비율이 가장 높은 집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맛집을 선정했더니 자기 입맛과는 다르다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집을 선정했다는 사람도 있고, 광고성 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뒷돈을 받았냐고 의심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없지만 반대로 질문하고 싶었죠. 그럼 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맛집이냐고 말이죠. 미쉐린 가이드나 블루리본으로 선정된 집, 또는 안심식당, 백년가게, 식약처 인증 우수식당, 이렇게 선정되면 맛집일까요? 그런데 막상 유명하고 인증되었다는 맛집에 가봐도 내 입맛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원래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맛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집이 다수결의 원칙처럼 맛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리뷰가 많이 달린 집이 맛집인 게 저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가게들은 리뷰 알바를 쓴 거라고 하는 사장님들도 있는데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바라도 쓰시라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 누구나 핸드폰을 달고 사는데, 검색되지 않고 묵묵하게 음식만 잘하면 될 거라는 믿음은 너무 순진한 거죠. 알바를 써서라도 일단 그 순위를 올려놓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마케팅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70년간 365일 매번 새로운 가게에 가서 삼시세끼를 다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면 가볼 수 있는 매장 수는 8만 개 정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실제로는 삼시세끼를 다 먹지 않고 매번 나가서 먹을 수 없고, 또 새로운 가게만 찾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평생 가보는 가게 수는 1, 2만 개도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는 80만 개 외식 매장이 있고 매년 20만 개씩 새로 생기고 망하는데, 고작 1만 개도 안 되는 본인이 먹어본 경험으로 맛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편협하죠. 그러니 처음 가는 매장에 갈 때 남들 쓴 리뷰를 보고 사전 지식을 얻고 가거나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직접 해볼 수 있는 경험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리뷰 많은 집이 역시 맛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맛도 없는데 리뷰만 많은 집이 있다면 폄하부터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었는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돈 버는 비밀이 있으니까요. 먼저 빵 맛, 커피 맛, 디저트 맛으로 전체 리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3개 매장이 앞서 얘기한 이성당 잠실, 폴바셋 김포공항, 덕수궁 리에제 와플이었는데요. 저도 이 매장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맛으로 최고이기 때문에 리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리뷰를 받고 있는 게 궁금해서 매장에 가서 먹어보기도 했고요. 물론 맛은 훌륭했지만 이렇게 많은 리뷰를 남긴 기술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이 많아요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맛집은 행주산성 원조 국수집인데요. 잔치국수, 비빔국수 7,000원에 세숫대야 같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금방 대기가 걸리는 맛집이고요. 가성비가 좋아요와 재료가 신선해요에서 1등으로 뽑히는 맛집은 상암동에 있는 리우키친입니다. 기본 샐러드가 3,600원, 닭가슴 치킨 샐러드가 4,900원이어서 요즘 물가에 말이 안 되는 가성비죠. 고기 질이 좋아요, 반찬이 잘 나와요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맛집은 교대 앞쪽에 있는 탐라 도야지입니다. 숙성 삼겹과 제주 오겹, 그리고 소갈비살은 수입산인데도 고급 한우 맛집보다 고기 질이 좋다는 평가에서 앞서 있는 게 마케팅 실력을 보여줍니다. 비싼 만큼 가치 있다, 컨셉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요즘 각광받는 리뷰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매장은 닭사부일체 이천 본점인데요. 묵은지 등도리탕, 곱도리탕, 해물 한판 같은 특색 있는 메뉴가 말 그대로 비싸지만 먹을만 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냅니다. 이번에는 음식보다 매장 내 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곳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뷰가 좋아요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매장은 파주 레드브릿지였습니다.
지난 파주 카페 편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죠. 맞습니다. 뷰가 좋으면 얼마나 좋길래 1등인지 궁금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파주 편에서 찾았던 또 하나의 카페, 더티 트렁크가 매장이 넓어요 평가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장이 가장 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카페의 시척격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장 많은 것이죠. 인테리어가 멋져요, 사진이 잘 나와요 라는 평가에서는 일산 포레스트 아우팅스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조만간 기획하고 있는 일산 카페편에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야외 공간이 멋져요에서는 남상미씨 카페로 유명한 양평 구벼울이 선정되었습니다. 역시 양평 카페편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좌석이 편해요, 집중하기 좋아요와 같이 매장 내부 환경에 대한 긍정평가는 스타벅스 송내역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스타벅스라고 생각했는데 방문자 리뷰가 4만 개가 넘는 매장이어서 부천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매장 내 외부 환경이 앞서 있는 매장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공교롭게 모두 카페가 선정되었죠. 반대로 얘기하면 카페에서 매장 내 외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포장이 깔끔해요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성신여대 김밥 맛집 수화당인데요. 포장이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 메뉴, 가성비, 친절도까지 골고루 평가가 높은 매장이라 장사를 참 잘하는 매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밥하기 좋아요에서는 맥도날드 명동점이 뽑혔네요. 햄버거만큼 혼밥하기 좋은 메뉴도 없는데 맥도날드와 명동까지 들어가니 절로 이해되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단체 모임 하기 좋아요에서는 강강술래, 상계점이 뽑혔네요. 강강술래는 원래 모임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평가도 역시 수긍됩니다. 각 항목별로 리뷰가 많은 15개 매장을 뽑아봤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기준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리뷰가 많이 달렸는지 찾는 게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거기 별론데, 특별할 것도 없던데 하면서 정신승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맛있는 집이 유명한 건 당연한데 별로 맛도 없는 집이 유명한 건 더 대단한 거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맛집들은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정 항목에 리뷰가 많다는 건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리뷰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020 식품외식산업 전망에서 자세히 발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리뷰 맛집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어떤 가게들을 찾아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